자, 마지막 교시가 될 것 같네요. 손상 환자의 현장분리지침이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필드 트리아지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필드 트리아지. Guidelines for Field Triage of Injured Patient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필드 트리아지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환자의 현장분리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까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슨 말로 많이 쓰느냐? 중증도 분류함 용어를 좀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뤄질 분류 방법은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류 방법이 아니고 오직 외상 환자에게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은 중증도 분류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중증도 분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보셔도 좋고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글링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조금 볼만하다 싶어가지고 가져온 내용인데, 우리들의 평가나 처치 순서는 A, B, C, D, E 순서로 나오게 되고요. 중증도 분류는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 환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사항이 아니게 되면 지연 환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구조가 필요한 환자, 응급 환자, 그 다음에 비응급 환자, 그 다음에 얘가 비응급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중증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웨이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니까, 호흡수라든지, SpO2A에서는 스트라이더나 obstruction airway 이런 것들, 폐쇄, 기도 폐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C에서는 당연히 혈압이라든지 하트레이트, 맥박수가 있겠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disability니까 GCS 의식 수준이라든지 GCS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는 빠른 회선 평가를 이때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체온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것도 생각보다 조금 볼만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는 중증도 분류 방법일 거지만 볼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볼게요. 자,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처치와 이송 순위는 그 위급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는 폭발 진원지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폭발력에 의해 5m가량 밀려 떨어지면서 머리가 땅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원활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폭발 바깥쪽에 있었으면서 폭발 당시 놀라 넘어지면서 손목과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해본 환자는 당연히 폭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두 번째 환자일 것입니다. 왜냐? 현장 안전을 위해서 가장 바깥쪽에서 사고 안쪽까지 접근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처음에 접할 환자는 당연히 두 번째 환자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환자를 처치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것이 맞죠?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틀린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생명의 위협법 환자부터 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인분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 발견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당장 처치를 하지 않으면 호흡정지와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환자예요. 하지만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손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처치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처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생명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증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차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응급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상 환자의 현장 분류 지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CDC,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질병관리본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공표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환자에서 활용되고 있는 손상 환자의 분류 지침은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낸 표준입니다. 그래서 1986년도 ACS 코츠 여기 앞서 얘기했던 것이 또 나오네요. 그죠? 외상과 외상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지침을 만들어냈고 1986년부터 1999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 되었고 자 2006년도에 새롭게 개정되었고 2011년 추가 변경되었고 2018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 내용들을 공표하긴 했는데 크게 바뀐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중증도 필드 트레지라고 얘기했던 이 손상환자 현장 분류 지침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생리학적 기준입니다. 생리학적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해박적 기준. 어느 부위가 뭐 잘렸느냐, 뚫렸느냐, 그러니까 생리학적 기준 같은 경우는 BP가 얼마냐, 뭐 의식 수준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해박적 기준은 뭐 어디가 잘렸냐, 어디가 부러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세 번째 기준이 손상 기전입니다. 뭐 차량 속도라든지 혹은 뭐 또 떨어진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특별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임산부, 노인, 소아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인이 당하는 손상에서도 경증에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고려사항이라는 이 단계 그래서 총 4단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게 되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된다.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로 이송해야 된다. 세 번째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깝고 적절한 수준의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레벨 2, 3 트라우마 센터로 가면 된다.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되면 의료관리기관에 연락해서 의료견을 수령하고 이에 따라서 외상센터 또는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가 번역 외상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1, 2, 3로 나눠지고 있는 현재 미국 CDC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필드 트리아지가 적절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 외상센터가 레벨 1, 2, 3를 구분되지 않고 워낙 권역 외상센터만 운영되기 때문에 응급의료 종사자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다음 포스팅에 대해 다음 수업 시간에 이와 관련된 기준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